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린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김연옥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9주차 3교시입니다. 네, 3교시는 늘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곧 끝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충분히 지금 현재 9주차 안에 통계하는 방법은 다 끝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게 선생님들이 이제 실습하고 이러면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원에 가시면 아마 가실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가면 이제 멘붕 옵니다. 막 첫 수업부터 막 통계입니다. 일단. 예, 통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통계를 15주차까지 쫙 배웁니다. 그리고 시험이 뭐겠어요? 통계를 돌려서 결과를 내고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과제예요. 과제고 시험입니다. 시험 칠 때도 시험을 통계를 돌리는 거를 시험을 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마 조금 이렇게 지금 한번 들었던 것들이 아마 도움이 조금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돼서 제 강의로 한번 펼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시험은 이런 거 안 친다. 그쵸? 통계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고 저희 시험은 모두 객관식으로 시험을 칠 거고요. 시험 문제는 그쵸? 서른 문제 내면 될 것 같아요. 서른 문제 해서 총 2점씩 해서 60점 내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문제 관련된 리뷰는 비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에서 딱 쌈박하게 정리를 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3교시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끝나고 선생님들도 또 막 이거 끝나도 또 계속 일이 있으시죠? 네, 저도 이거 끝나면 또 바로 또 일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아까는 이제 t-테스트 부분에서 인디펜던트 t-테스트를 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짝지은 두 모평균의 가설 검정 페어드 t-테스트입니다. 자, A 시술 전과 후에 수면의 질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앞에 실습 예제 1을 이용해서 검정해 보자. 그래서 아까 계속 이용했던 그 파일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써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1단계 A 시술을 한 집단, 그러니까 실험군을 선택하라는 거죠. 실험군 있으면 대조군 있을 겁니다. 그쵸? 자, 대조군은 그거 시술을 하지 않은, 그죠? 아는 그런 실험군. 자, 실험군을 선택한다. 자, 2단계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한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에 들어가서 뭐 한다? 케이스 선택을 누릅니다. 네, 아까 계속 분석했는데 이제는 데이터 눌러서 케이스 선택 들어가는 거 합니다. 자, 그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를 선택합니다. 여기요.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 여기를 눌러요. 자, 그 다음 조건을 지정할 변수를 선택하고요. 케이스 선택 조건 대화 상자에 숫자 패드나 키보드를 이용해서 그룹 변수의 다음에 이렇게 는 1을 입력하고 수식을 완성하고 계속을 누릅니다. 그래서 내가 조건 지정할 변수를 그룹으로 할 거야. 그래서 그룹 여기에다가 는 1 여기 보면 키보드가 여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는 누르고 1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되고 그냥 내가 키보드로 는 1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고 수식을 완성했죠. 수식을 완성하고 나서 계속을 누릅니다. 자, 케이스 선택 결과를 확인합니다. 자, 오른쪽에 필터 변수가 생성되었고요. 그쵸?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 그룹 변수에 이 값을 가진 데이터는 이렇게 짝대기가 쫙 그어져 있어요. 그어져 있고 필터링이 되었다. 즉 뭐예요? 운동을 한 집단 실험군만 딱 선택이 된 거죠. 필터링이 돼서 얘네는 그쵸? X 요 나머지 실험군만 딱 선택이 필터링이 된 거죠. 그쵸? 보시면 짝대기 그어진 거는 여기 보시면 0 돼 있잖아요. 그쵸? 나머지는 1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분석 똑같습니다. 분석 들어가셔가지고 이번엔 뭐다?
평균 비교에 들어가서 분석에서 평균 비교에 들어가서 대응 표본 t-테스트를 누른다. 자, 그 다음 6번 분석 대상 변수를 선택합니다. 여러 개를 선택할 경우 먼저 한 개의 변수를 선택한 후 컨트롤 또는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변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내가 이 두 개를 하고 싶어. 이럴 경우에 우리 다 아시겠지만 시프트 누르고 딱딱 하면은 두 가지 변수, 여러 가지 변수가 선택된다는 거죠. 컨트롤은 불연속적 나열된 변수를 선택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컨트롤 쓰고, 시프트는 연속적으로 달아져 있을 때, 그쵸? 시프트를 누르고 여러 개의 변수를 선택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거 누르면 되겠죠. 누르면 옆으로 가겠죠. 확인을 누른다. 그렇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쪼로록 하고 옆에 변수가 쪼롬이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음 확인 또 누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응 표본 t-테스트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똑같습니다. 우리 검사 결과만 읽으실 줄 아시면 돼요, 사실. 그래서 대응 표본 검정에서도 유의 확률이 0.05보다 크면 두 집단의 차이가 있지 않은 거, 차이가 없는 거, 0.05보다 작으면 두 집단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의 확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유의 확률 0.001입니다. 자, 0.001은 뭐예요? 0.05보다 어때요? 작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0.05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변수는 그저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시술 전과 후에는 차이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선생님들 뭐 통계를 돌리고 뭐 하는 그것보다는 결과를 읽을 수 있는 거. 그 유의 확률을 보고 어떻다 0.05보다 작으면 차이가 있다. 0.05보다 크다 하면은 차이가 없다 하는 부분만 그냥 머릿속에 쏙쏙 집어 넣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관 분석입니다. 상관 분석. 자, 다음은 뭐뭐 재활병원의 환자를 대상으로 물리치료 횟수와 치료 만족도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물리치료 횟수와 치료 만족도 간의 상관 개수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분석을 위한 필요한 자료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물리치료 횟수는 이렇고 치료 만족도는 이래요. 그래서 그쵸? 물리치료 횟수는 15번, 몇 번, 치료 만족도는 그쵸? 5점 만점인가 봐요. 5, 4, 3, 3, 1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자료를 여기다가 우리 엑셀 파일의 데이터에다가 쭉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실습을 하실 때면 그쵸? 이런 거를 제가 드리고 요거 그대로 입력을 하게 하고 돌려보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겠죠. 자, 일단 데이터를 다 입력을 했으면 그 다음 분석 들어가요. 분석 또 씁니다. 분석 들어가서 상관 분석 들어가서 이별량 상관 개수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분석 대상 변수를 선택해서 오른쪽 변수란에 옮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내가 상관관계를 볼 거야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따닥 클릭해서 쭉 이 변수로 옆으로 넘깁니다. 넘겨요. 자, 그 다음 자, 옵션을 눌러요. 옵션을 눌러서 평균 옵션 누르면 이게 떠요. 옆에 평균과 표준 편차를 선택하고 어떻게 한다? 계속을 누릅니다. 자, 그 다섯 번째 상관계수 항목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요. 그래서 명목 청도일 때, 순위 척도일 때는, 양적 청도일 때는 피어슨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양적 척도인 피어슨. 왜? 정규 분포했는 거니까 모수 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도 피어슨을 누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변수, 그 다음 피어슨 누르고요. 그리고 양쪽, 양쪽 검정할 거고요. 그 다음 확인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네. 상관 분석 결과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피어슨의 상관계수는 정규 분포를 가정해서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입니다. 그래서 대각선은 자신과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1이고요. 보이시죠? 대각선은 항상 1을 중심으로 대칭이 됩니다. 이 분석의 결과는 내원일수와 진료 만족도의 상관계수가 0.603입니다. 보이시죠? 0.603이므로 중등도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통계적으로 0.05 수준에 유의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거 이런 걸 보시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결과란에다가 쭉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관계수는 0.05 수준에서 유의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이제 1에서 1,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이기 때문에 0.603이기 때문에 그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선생님들이 이제 연구를 하시게 될 때 제일 많이 쓰시는 빈도 분석이라든지 뭐 t-테스트라든지 상관 분석 여기까지 정도만 아시면 충분히 연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간단한 통계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1, 2, 3교시를 통해서 쭉 다루어 봤고요. 자, 그래서 통계가 돌아갔다. 그러면 그냥 끝을 내느냐? 그것이 아니죠. 자, 연구 보고입니다. 그쵸? 연구 보고라는 거는 연구의 최종 결과물은 논문이나 보고서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제 다 수집하고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네. 뭐 설계를 하고 이제 통계를 돌리고 이런 부분들을 다 거쳐서 이제 최종 결과물이 나와줘야 돼요. 거기서 그냥 멈추면 그냥 자료 수집에서 그냥 끝이 나는 거고요. 이거를 잘 정리해서 이제 나오는 것이 논문이나 보고서 형태인 연구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연구 보고를 할 때는 연구 계획서를 작성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연구 계획서를 얼마나 탄탄하게 잘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연구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구 계획서의 작성, 첫 번째는 제목의 설정. 그러니까 제목 설정의 외적 기준은 제목은 내용이 뚜렷하고 간결 명료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목만 봐도 이 논문이 뭘 알아내고 어떤 걸 변수로 했고 그런 부분들이 딱 눈에 보이게 그렇게 제목을 작성해 주셔야 해요. 제목은 참신한 것이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리스나 이런 데 이제 논문 검색을 하면 우리가 참신한 이제 논문을 안 했어. 예전에 했던 걸 거의 막 돌려 썼어. 이럴 경우에는 치면 비슷한 논문 너무 많으면 이게 약간 퀄리티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목은 최대한 좀 참신한 것. 네, 참신한 것. 이미 발표된 제목과의 중복은 피해야 됩니다. 표절로 걸려요. 제목이 똑같으면.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내가 어디 논문에서 다 찾아봤더니 이러한 제목이 있어 하면 그 제목은 일단 제껴야 됩니다. 중복을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목이 나타내는 문제점은 해당 전공 분야에서 학술적 중요성을 갖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쵸? 문제점은 내가 하고자 하는 곳에 그죠? 내가 간호 쪽이잖아요. 우리는 그 전공 분야에 포커싱이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되지 아무 관련성이 없는 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연구 수행이 가능한 것이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가 인적 자원도 갖고 있어야 되고 물적 자원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쪽 장소나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서 연구 수행이 가능한 것을 해야 되지 내가 뭐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죠 이거를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나오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연구 수행이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연구는 그래서 내가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는 것 충분히 연구 수행이 가능한 것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제목을 뽑아 내셔야 해요. 자, 유의사항은 제목은 광범위한 연구 영역을 그대로 표시하지 말고 특이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제목을 구구절절 쓰지 말고 딱 뽑아서 대상자 딱 나오고, 그죠? 대상자 나오고, 그리고 내가 보고자 하는 변수 하나 두 개 변수 딱 나오고, 그죠? 내가 중재하고자 하는 거 딱 나오고, 뭐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보고 뭐 어떤 사람에게 어떤 걸 적용해서 어떤 걸 보겠구나 하는 게 딱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탁탁탁 뽑아서 제목으로 뽑아내시면 됩니다. 자, 제목은 매력적이고 학술적으로 표현이 돼야 되고요. 선정적이거나 정서적으로 비과학적인 어휘를 빌려서 제목을 기술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래서 조금 그쵸, 막 내 논문 제목만 보고 사람들 홀리게 하려고 너무 선정적이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문제의 제기 및 연구 목적입니다. 연구의 목적은 문제 제기 시 언급된 동기, 배경 등을 근거로 연구의 방향, 초점 및 지향하는 기본 목표 등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기술하여야 합니다. 목적은 딱 동기라든지 배경, 연구의 방향 이런 것들을 딱 간결하고 명료하게 포커싱해서 연구의 목적을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연구 계획서 안에 다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자, 연구의 설계. 그래서 가설을 설정해 줘야 되고요. 가설이 필요한 연구 유형에 있어서는 입증하고자 하는 문제점을 의문문 또는 서술문 형식으로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가설 그때 쭉 배우셨죠? 그쵸? 내가 가설하고 연결돼야 되는 건 뭐다? 결과다. 그쵸? 그래서 내 가설을 세운 것을 기각하든지 채택하든지 이렇게 해서 결과로 쭉 나열을 할 수 있게끔 가설을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엔 이제 내용이고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연구 내용을 정리하고 간결하게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그 내용들을 쭉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방법.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설을 입증할 어떤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수집할 것이며 이거야.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자료를 그죠? 학교에서 뽑겠다. 학교에서 내가 자료 수집을 하겠다. 어떤 방법으로 원하는 학생들을 한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면 동의까지 받겠다. 그런 방법들을 쭉 쓰는 거죠. 방법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자료를 수집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것이고 어떤 장소에서 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모두 구체적으로 다 들어가 줘야 되고 이러한 방법을 쓸 때는 그 윤리적인 문제에 부닥치지 않게 그렇죠? 제가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면 학생들한테 뭔가 불이익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도 모두 다 작성을 해서 연구 계획서 안에 넣어 주셔야 합니다.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분석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적절한 방법과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자세히 적어야 그때 말씀드렸던 IRB 있죠. 네, 윤리심의위원회에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연구 계획서를요 다 작성해서 IRB에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윤리적인 선에서 꼼꼼하게 연구 계획서를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진행 일정입니다. 연구 진행의 일정표를 마련해서 시간과 노력을 적절하게 분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석사나 박사 논문을 이제 쓸 때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연구 계획서, 연구 진행 어떻게 할 건지 그거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세요.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처음에 몰랐어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랬어요. 근데 보니까 이런 표가 있더라고요. 이런 표에다가 내가 몇 월을 쭉 적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3월에서 3월 달은 내가 연구 계획서를 작성할 겁니다. 그쵸?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제 3월에 IRB 승인을 받겠습니다. 라는 거 같이 쓰거든요. IRB를 같이 넣겠다. 그 다음에 4, 5월에 이제 문헌고찰 하겠다. 문헌고찰 한다는 거는 네, 논문 서치를 열심히 하겠다. 30개면 30개, 100개면 100개. 네, 문헌고찰을 열심히 하겠다. 다른 논문을 어떻게 한다? 정독하겠다 이 말이에요.
많은 논문들을 내가 많이 찾아볼게요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6, 7, 8월은 이제 데이터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어떻게 수집을 할 거고, 학생들에게 뭐 어플리케이션을 줄 거고, 학생들이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실습에 나가서 어떠하게 할 거다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료 수집 기간이 6, 7, 8월. 그 다음에 9에서 12월까지는 이제 자료 수집이 다 끝났으면 자료 분석 어떻게 한다? 통계 돌리겠다. 그래서 자료 수집, 학생들이 이제 마지막 설문지까지 다 해오겠죠. 그래서 마지막 설문지까지 해서 자료 분석, 어떠한 통계를 쭉 돌릴 것이냐, 통계를 쫙 돌리고 그거를 결과적으로 다 해석을 한다. 그래서 9에서 내가 12월까지 그렇게 진행할게요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까지 논의까지 작성을 해서 결과 정리를 쭉 해서 어떻게 한다? 논문으로 내가 2월까지는 내겠다. 그래서 1년 동안 이렇게 쓰겠다 하는 거예요. 저도 박사 논문 쓰는데 사실 박사 논문 쓰는데 2, 3년 정도 걸려요. 근데 제가 성질이 되게 급해요. 그래서 좀 빨리 해서 저는 1년 만에 박사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1년간에 이렇게 연간 일정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이상하게 여기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틀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실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실습하는 때가 만약에 이때예요. 그러면 이때밖에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연구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연구에 기대되는 효과. 네, 왜냐면 연구 계획서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대되는 효과를 써주는 거예요. 본 연구가 수행되면 그 결과가 어떠한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를 연구자의 입장에서 밝혀서 연구 성과에 대한 학문적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등을 기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썼겠죠. 이제 인문 실습을 하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분명한 적응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것이고, 먼 훗날에 신규 간호사가 됐어도 그쵸, 어떤 핵심 줄기를 하는 데에 대해서 뭐 자신감이 뭐 더 붙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대 효과를 제가 쭉 작성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절대 빠질 수 없는 거죠. 참고 문헌, 레퍼런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논문은 다 다른 논문들을 조금씩 다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모두 참고 문헌을 다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참고 문헌 넣으실 때도 선생님들 잘 보셔야 되는 게 학교마다, 학회지마다 참고 문헌 방식이 다 틀려요. 그래서 APA 양식을 좀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밴쿠버 양식을 좀 많이 써요. 그래서 간호 쪽에는 밴쿠버 양식을 좀 많이 쓰고 전체적인 학회에서는 다 APA 양식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조금 틀려요. 쓰는 거. 그래서 보면은 여기 저자명, 서명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순서로 가는데 조금씩 다르니까 이 스타일에 맞춰서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참고 문헌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고요. 이제 연구 계획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작성한다는 부분을 제가 쭉 언급을 좀 드렸고, 그래서 연구 계획서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까 일정은 이렇게 몇 월 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걸 쓰고요. 그리고 연구 계획서 작성해 오세요 하면은 네, 선생님들 이 양식에다가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연구 제목은 이거고 연문은 이렇다. 연구 기간은 어떠합니다. 그래서 연구의 필요성의 목적은 연구의 타당성, 필요성, 그쵸, 목표 이런 것들, 연구 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기술해 주시면 되고, 연구 방법 쭉 이렇게 그쵸, 연구 방법, 추진 전략 등을 자유롭게 기술, 그리고 연구 수행 일정, 추진 기간별로 연구 수행 내용 등을 쭉 기술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연구에 기대되는 효과,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연구자의 입장에서 밝혀 연구 성과에 대한 학문적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등을 기술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주요 참고 문헌을 중심으로 간략히 기술을 합니다. 계획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쓰란 뜻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참고 문헌은 논문을 쓰고 논의를 쓰고 서로는 진짜 쓰면서 참고 문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계획서이기 때문에 참고 문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기술을 하고요. 다른 연구의 내용이 인용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에도 인용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글이 쭉 있고 본문에 뒤에 그쵸, 가로해서
누구누구 점 해서 뭐 2016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논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가 뒤에다가 참고 문헌 해서 쭉 쓰지만 여기 본문에도 본문 뒤에도 내가 인용을 했다면 뒤에다가 무조건 레퍼런스 어떤 사람의 몇 년도 거다 하는 걸 꼭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된다? 표절로 걸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수업을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제 선생님들 수업을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이제 97페이지부터 강의록이 2장밖에 남지 않았어요. 선생님들. 네, 2장밖에 남지 않아서 이제 그 10주차에는 이제 2장 남은 거 마저 하고요. 그리고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관련돼서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고요. 10주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십시오.